지방 소멸 현상 같은 경우는 진짜 앞으로 제가 살아 생전에는 그래도 시 단위 인구가 50만 이상 되잖아요. 포항 이상 되는 도시들은 그래도 괜찮을 겁니다. 왜? 그 이하 군 단위에서 인구가 점점 시 단위로 계속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시 단위는 인구가 하락하는 게 방어가 되거나 아니면 결국 조금씩 증가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시 이하, 시 미만 단위는요 소멸이 되는데, 제가 지향하는 이 부동산 투자 방향이 뭡니까? 여러분 23, 24는 대구고요, 지겨워요. 25는 부산이고 26, 27은요 대전과 청주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2030년도는요 서울과 수도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한다? 일단 단기적인 6, 7년 동안은요 6, 7년간은 지방광역시급 되는 도시들에 진입을 해서 자산의 성장을 기대하는 겁니다. 이 짧은 시간에는 인구가 지방에 소멸된다 해서 우리 부동산 투자에 영향이 거의 미미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2030년도 이후에 3기 신도시가 입주하는 대규모 입주장 때 우리는 어디 들어간다? 인구수가 오히려 증가도 하고 있는 서울과 수도권 진입하는 거예요. 서울은 물론 감소하지만 경기도는요 꾸준하게 증가하잖아요. 이런 곳에 진입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투자 방식은요, 사이클 갈아타기 투자 방식은 정말 무엇을 피합니까? 인구가 감소하는 이런 리스크를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49층 초고층 아파트 공사비 더 달라는데 주민들 화들짝이라고 해요. 자, 3.3제곱미터당 926만원까지 인상, 원자재 인건비 상승 주원이, 초고층 설계로 공사비 더 올라. 최고 49층 아파트를 짓는 부산 진구 범천 재개발 조합, 최근 3년 전보다 70% 높은 공사비를 시공사로부터 통보받았다. 주민은 인상된 공사비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반응이지만 건설사도 물러서기 어려운 상황이다. 근데 고층으로 지으면 지을수록 뭐가 더 필요합니까? 콘크리트도 이 점도라고 하네, 점도. 그런 게 더 강한, 점성이 더 강한 콘크리트를 써야 되고요. 플러스로, 여러분, 엘리베이터만 하더라도 더 들어가야 돼요. 29층까지 하나잖아요. 30층이 넘어가면 2개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엘리베이터 더 들어가, 콘크리트, 철근 또 더 들어가. 그리고 이런 데는 뭐 보시면 브릿지, 스카이 브릿지 이런 게 보이잖아요. 옥상 뭐 조명, 이런 것들도 하기 때문에 결국은 고층으로 지으면은 용적률 증가하면은 일반 분양 증가해서 이득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지만은 실제로 공사비가 엄청나게 더 증가하기 때문에 조합 입장에서는요 층수를 완전히 고층으로 하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아무리 자기네 건물들이, 아파트가 외관상 멋지게 보였으면 하지만 이런 재개발이든 뭐 재건축이든 뭐든 간에 이해관계가 다 다르다고요. 어떤 분들은 돈이 있기 때문에 그냥 고층 갑시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돈 없기 때문에 그냥 팔고 나갈 수 있어요. 그냥 대충 시공비 적당하게 해서 브랜드 그냥 1군 하지 말고 그냥 평범한 브랜드 해서 갑시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돈에 있어서는요 네 편 내 편 없어요. 무조건 본인이 유리한 방향대로 하려고 합니다. 재개발 투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이야기하면 네가 안전마진에 대해서 뭘 알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절대 시공비 올라가는 이야기 절대 안 합니다. 왜? 부정적인 이야기하면 자기네들 피값 떨어지거든요. 피가. 그래서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있잖아요. 투자는 언제 해야 됩니까? 고공행진을 하고 있을 때, 집값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을 때 사면 안 돼요.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사업이 진행이 안 될 때가 제일 쌉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진행 단계가 있잖아요. 진행 단계. 단계가 어느 정도 상승을 한 상태에서 사업 시행가든 그 이후에 단계인데 부동산 경기가 하락장에 나서 크게 무언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빠르게 진행을 하지 못하는 그런 시기, 그리고 조합원들이 뭔가 초조해하면서 재개발 매물을 내놨지만 팔리지 않는 그런 시기가 내고가 잘 된다고요. 그리고 재개발 물건들만 있으면 사람들이 쉽게 피를 내리지 않지만은 재개발과 분양권이 같이 어우러진 그런 물건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하락게 되잖아요. 분양권도 가격을 내리기 때문에 입주권도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노후도시특별법이 적용이 되면서 무언가 시장에 큰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요, 그건 하나 알아두세요. 그 노후도시특별법으로 용적률 혜택 받고 추가 분담금을 현재 매매가에서 추가 분담금 더했을 때 인근에 있는 지표가 되는 신축 아파트보다 압도적으로 저렴하지 않으면요 사업이 진행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사업에 반대하고 현금 청산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근데 현금 청산으로 간다. 이거는 조합 입장에서 손해입니다. 물론 무조건적으로 투자자가 유입이 돼야 돼요. 투자자가 유입되면서 그렇게 저 재건축 안 할래요 하는 사람들 물건 다 사주면서 교환이 돼야 됩니다. 교환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반대 세력들이 줄어들고 재건축이라는 개념이 진행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옥석을 가려야 돼요. 이제 올 연말까지 노후도시특별법으로 인해서 지역마다 어떤 걸 지정해요? 국가가 하든 지자체가 하든 올 연말까지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선도지구 지정이에요. 이 선도지구가 용적률을 1.5배 올려주잖아요. 맞습니까? 용적률을 1.5배 올려줬을 때 현재 매매가 대비해서 사업성을 분석했는데 과연 인근의 신축보다 얼마큼 저렴할지 그 점이 투자 포인트라는 겁니다. 매매가 플러스 현재 시세 플러스 추가 분담금 했을 때 인근의 신축과 금액 차이가 없는데요? 라고 하면은 어떻겠습니까? 그 아파트는 절대로 사면 안 돼요. 하지만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공기업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근에 있는 신축과 2, 3억 차이가 난다? 30% 정도의 금액 차이 난다? 그러면 사야 됩니다.